헤다는 쓸모없는 공간 낭비자였고 소녀를 사귀지 못했으며 사랑을 싫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큐피드가 그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곧 가장 인기 있는 소녀가 갑자기 그에게 고백한 후 여자를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학교의 최고 악당과 엮이기 며칠 전 헤다는 어릴 적 친구인 슈아에게 깨어났다. 그는 드래곤과 이야기를 나누려는 이색의 꿈에서였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을 때 치비 로리가 행복하게 웃으며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 물었다. 그는 재료를 사러 가야 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그와 함께 가기로 하고 정크푸드를 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가게에서 돌아온 후 헤다는 저녁을 준비했고 그들이 먹기 시작하자 슈아는 헤다가 바쁘게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그런지 물었다. 그는 좋은 공립대학에 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들어가고 싶다면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왜 그냥 사립대학에 지원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헤다는 사립대학이 들어가기 더 쉬운 것은 맞지만 학비를 내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불행히도 그는 돈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후원해준 이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무책임한 부모가 그를 버리고 함께 살았던 때에 그들의 새 연인들. 그래서 슈아는 그 주제를 넘겼다. 나중에 헤다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슈아는 마수주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의 위지와는 달리 헤다는 마수주가 최근까지 해외에 살았다는 것과 학교에 온 이후 매일 데이트 신청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헤다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다. 슈아는 자신도 마수주만큼 인기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게 그녀에게 뜨거운 소녀 여름을 보내는 티켓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헤다는 일상 기도를 외우며 일어났다. 사랑은 필요 없다. 공부가 먼저이고 그리고 조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그를 무지개 깃발만큼 다채롭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학교 준비를 마친 후 그는 삼촌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저택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추아와 함께 학교로 향했다. 그날 나중에 학교에서 헤다의 친구 쿠로가 추아가 교무실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녀가 자신이 말하는 필살기를 외치며 돌아다녔다고 했다. 순간적인 인기 상승. 이를 통해 그녀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길 바랐다. 헤다는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저었다. 쿠로는 주제를 바꾸어 부모님께서 연락하셨는지 물었다. 헤다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들은 그에게 아무래도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사랑을 쫓아 떠나버린 탓에 그들을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순간 마스즈가 교실에 들어오자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헤다만 책을 집어들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은 자리 리어레인지먼트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두가 짜증이 났지만 헤다는 결국 마스즈 바로 옆에 앉게 되었다. 헤다는 어디에 앉든 상관하지 않았지만 매일 그의 동급생들로부터 받는 질투, 어린 시선 때문에 그는 바위 아래로 숨고 싶었다. 그는 항상 자신에게 주목받지 않고 학교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랐지만 마스즈 옆에 앉게 되면서 그의 신세는 배경 NPC에서 공적적 일호로 바뀌었다. 모든 남자들은 그가 되고 싶어 했고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분노했다. 그가 옆에 앉아있는 마스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헤다는 수업 중 마스즈가 자신을 힐끗 쳐다보는 것을 발견했다. 수업이 끝났을 때 그녀는 그에게 함께 집에 가자고 제안하며 놀라게 했다. 헤다는 자신이 한 말이 믿기지 않았고 자신이 최근에 펑크드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고 생각해 그녀가 왜 그런 초대를 했는지 물었다. 마스즈는 그들이 단둘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헤다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하라고 고집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반 학생들 모두 헤다를 포함해서 그녀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반 친구들이 질문을 하자 마수즈는 그의 팔을 붙잡고 그녀를 데려가 달라고 요원했어요. 헤다는 그녀의 부탁을 들어줬고 학교와 다른 학생들의 참견이 없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에게 왜 그런 허위 사실을 친구들 앞에서 말했냐고 물었어요. 처음에 마수즈는 교실에서 한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헤다가 헛소리 그만둬라고 말하자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고 그의 고백에 속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했어요. 그녀는 그를 떠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던 대로 그녀는 결국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그녀의 치마를 들추었다고 알고 싶었어요. 마스즈는 재빨리 치마를 다시 내렸지만 헤다가 그 아래가 어떤지 힐끗 받기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는 바보처럼 더듬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속옷을 입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녀가 입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헛소리만 늘어놓았어요. 그가 말을 마치고 자신의 머릿속이 톱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 마스즈는 왜 교실 앞에서 고백했는지 설명했어요.
그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58번이나 고백을 받았고 그것에 지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다는 그녀에게 한 명의 구혼자와 데이트하는 것에 동의하라고 제안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려고요. 마스즈는 비웃으며 그녀는 누구와도 사귀는 그런 낮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오직 바보들만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동안 마스즈는 그에게 다가간 이유가 그를 가짜 남자친구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거절했다. 마스즈는 그를 설득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후 그녀는 그를 놓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가방에서 죽음의 노트를 꺼냈다. 사실 죽음의 노트는 아니었고 그녀가 읽기 시작한 내용이 해다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일기장이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손에 넣었는지 물었고 그녀는 기차역 근처의 서점에서 샀다고 말했다. 해다는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는 그것이 그녀가 구입한 동물백과사전에 숨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우연히 필요 없는 다른 책들과 함께 백과사전을 털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되찾으려고 했다. 물론 마스즈는 그가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녀는 이미 모든 페이지를 스캔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가짜 남자친구가 되기를 거부하면 인터넷에 모든 것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녀와 데이트하기로 합의했다.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학교에서 마스즈가 해다에게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추아가 그들을 발견했다. 연인관계를 과시하는 것을 멈추라고 소리치며 마스즈가 해다에게 작은 난쟁이 같은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추아는 그렇게 불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녀는 마스즈에게 자신이 완벽한 키라고 소개하며 해다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치아는 해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왜 그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해다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마즈즈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전 허락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추아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마즈즈는 명령하듯이 그녀가 해다와 사귀고 있다고 말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해다는 뒷마당에서 검도를 연습하는 추아를 만나고 그에게 말했어요. 자신만의 멋진 남자친구를 사귀겠다고요. 또한 자기가 마스즈보다 더 인기 있어질 거라고 말했고 그는 그녀에게 행운을 빌어주고 걸어갔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해다가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카오루가 말했어요. 추아가 오늘 아침에 학교에 왔는데 입에 빵 조각을 문 채로 왔다고요. 또 그녀가 모든 문장 끝에 미아라고 하는 것도 말했고 이로 인해 해다는 아크함에서 전액 무료로 휴가를 예약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카오루는 그녀가 행동하는 이유가 지금 해다에게 더 중요한 누군가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해다에게 그녀와 대화하라고 조언했어요. 방과 후 해다는 마스즈에게 그들의 관계를 추아에게 설명하게 해달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들의 약속에 대해 알게 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면 그것을 위험에 빠뜨릴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해다는 마스즈에게 추아가 인기 있게 되고 싶어하는 결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로 인해 마스즈는 그에게 다음날 방과 후 추아를 데려오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녀가 뭔가 속셈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다음날 방과 후 해다는 추아를 데리고 마스즈를 만나기 위해 오래된 다방으로 갔고 그들은 그녀가 기모노를 입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앉았을 때 마스즈는 그들에게 자신의 동아리에 가입하라는 초대를 했다. 그녀는 또한 추아에게 그녀의 인기가 되고 싶다는 소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마스즈는 자신이 인기를 얻고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첫사랑이 남긴 일기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해다의 일기를 꺼냈고 그가 그것을 잡으려고 하자 추아가 그를 밀어내었다. 그녀는 마스즈에게 일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물었고 마스즈는 그것이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추아가 그녀의 첫사랑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마스즈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냈다. 어느 날 가게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게 된다. 추아는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지만 남자를 사귀는 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스즈는 해다가 클럽의 일원이라고 말했고 그녀가 예상한 대로 추아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동의했다. 해다는 미성숙한 세호에게 그의 악마 여자친구와 거래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입 닥치라고 말하며 마스즈와 단둘이 있을 구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늘릴 수 있었다. 그녀의 질책이 끝난 후 모두 자리에 앉았고 마스즈는 클럽이 젊은 소녀들이 우아하고 순결한 일본 여성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길이 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곳 이름을
소녀들을 위한 클럽이라고 지었어요. 줄여서 SANEFAG라고 했죠. 그날 학교에서 세 사람은 클럽방에서 만났고 마스즈는 추아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잠재적인 남자친구로 볼 수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추아는 잠시 생각한 후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사카가미를 그녀의 시험 대상자로 삼겠다고. 헤다도 사카가미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스즈는 의심을 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고 그가 좋은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 사카가미가 추아에게 빠지도록 노력하기로 했어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헤다는 추아가 신나 보이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물었어요. 그녀는 그들의 계획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었다. 추아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확신시켰고 마스즈는 헤다의 일기에서 한 장을 읽는 것이 추아를 동기부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녀는 헤다가 그와 그의 사랑하는 기타에 대해 쓴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를 매우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녀가 읽기를 마치자 그녀는 읽은 내용의 교훈이 밴드에 있는 사람들이 멋지고 인기 있다는 것이고 특히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했다. 마스즈는 추아에게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케이스를 들고 다니는 것뿐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러면 모두가 그녀가 기타리스트라고 믿을 것이라고 했다. 그 후 그녀는 추아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코칭하며 누군가 그녀에게 누군지를 물어보면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는 그녀는 그냥 이름 하나만 써도 됐어요. 스탠드 이름을 조조의 기묘한 모험 4부에 등장하는 것들 중 하나를. 하지만 추아는 오타쿠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조가 바베큐 식당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 말을 하자마자 마스즈는 거의 정신을 놓을 뻔했어요. 그녀는 드라마틱하게 흔들리며 후에다를 안으며 말했어요. 추아가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보지 않아서였다고. 그날 오후 마스즈가 지시한 대로 추아는 교실에 왔어요. 그녀의 기타 케이스를 들고 그부들이 그녀를 보고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그녀의 좋아하는 음악밴드와 아티스트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추아는 스탠드 이름을 잊어버려서 답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스즈는 그녀의 뇌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그녀에게 말했어요. 여자들이 차세계 노래를 불러달라고 애걸하자 사카가미의 오빠가 다가와서 차세계 오빠가 기타 컬렉션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동안 찻은 압도당해서 그가 또 노래를 요청하자 그녀는 기타 케이스를 공중으로 휘두르며 중얼거리고 포즈를 취했어요. 당황한 그녀는 수업을 뛰쳐나갔고 헤다가 걱정하는 동안 마스즈는 그녀의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잠시 후 헤다와 마스즈는 찻이 동아리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마스즈는 찻에게 그녀의 작은 퍼포먼스가 분명히 눈에 띄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헤다와의 관계를 예로 들었지만 그녀는 서부의 악녀의 환생인 그녀는 특별한 반전을 추가했다. 그녀는 헤다가 자신에게 고백한 직후에 데이트를 시작한 이유가 그녀의 속옷을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헤다는 추아에게 자신이 교양 있는 악당이 아니면 마스즈를 관계에 억지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추아는 그에게 공장 초기화 슬랩을 날렸다. 그가 소녀들 앞에서 무릎 꿇자 마스즈는 추아에게 사카가미에게 속옷을 보여주라고 조언하며 데이트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자고 했다. 하지만 추아는 길거리 호출부처럼 행동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한 후 헤다가 마스즈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는 헤다가 마스즈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그녀는 그를 놀리기 위해 치마를 올렸기 때문에 화가 나서 화장실로 갔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마스즈는 헤다에게 수아가 교실에서의 당황스러운 공연 이후 클럽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일어난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헤다는 수아가 한때 뛰어난 검도 선수였다고 설명했지만 사고로 허리가 다친 후 검도팀을 그만둬야 했다고 했다. 그는 검도를 그만두는 것이 그녀에게 힘든 일이었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인기 있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고 그의 말을 듣고 마스즈는 헤다가 추아를 그렇게 아끼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함께 있는 한 그가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며칠 후 그들의 전략 회의 중에 마스즈는 헤다의 일기에서 또 다른 항목을 읽었다. 그가 공포에 질려 읽은 것은 그의 이전 생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가 쓴 모든 것을 읽는 것이 그를 부끄럽게 했다. 일기에서 그는 불타는 전사라는 이름의 왕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와이번과의 싸움에서 패한 후 지구에 환생했다고 했다. 마스즈가 읽을수록 헤다는 마치 악마가 퇴치되는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끝났을 때 마스즈는 추아에게 과거 생에서 누군가와 싸우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추아는 그걸 기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과거 생에서 자신이 공주였고
신하들에게 사랑받았다고 말했다. 그녀가 기억하는 또 다른 것은 소를 타고 있는 왕자가 그녀에게 청혼했다는 것이다. 왕자는 그녀가 예스라고 대답하면 모든 고기를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저급한 발언은 아니야. 그 고기가 그런 종류가 아니야. 추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헨다를 매우 짜증나게 해서 그는 그녀에게 과거 생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는 그녀가 악신과 싸운 공주 기사였다고 말하면 더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면 위험하고 영웅적인 일을 했다고. 대신 그녀는 자신이 멋진 왕자와 함께하는 디즈니 동화 속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불평을 마치자 두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 마수즈가 그를 지지하며 과거 생에 관한 드라마는 필요하다고 쳐주었다. 그래서 추아는 누굴 상대해야 하는지 물었다. 마수즈는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가 따라할 대본을 써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나중에 마수즈로 알려진 잭 신더의 모방자처럼 추아는 헤다의 수업에 불쑥 들어와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생의 기억과 힘을 되찾는 영웅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헤다도 그 연극에 출연하며 장면을 더 믿음직하게 만들도록 도와주었다고 생각했다. 연기가 끝난 후 추아는 드라마틱하게 교실을 빠져나갔고 마수즈와 헤다는 놀랐다. 그들의 동급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곧 헤다를 둘러싸고 그의 연기를 칭찬했다. 단편 장면이 코미디 스킷의 티저인지 물어봤어요. 그는 그 주말에 SNL에서 공연하고 싶어 했어요. 헤다은 그들의 추측에 말문이 막혔지만 마수즈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가 열정을 쏟았던 코미디 스킷을 그들이 대본이라고 부르다니. 나중에 동아리 모임에서 마수즈는 발표했어요. 추아가 사카가미에게 데이트 신청할 시간이라고. 헤다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추아의 이전 시도가 사카가미의 관심을 이미 끌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헤다는 몇 개의 스킨만으로 사카가미를 추아에게 빠지게 하긴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마수즈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했어요. 그러나 추아는 그들을 끊고 자신이 사카가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한 후 마수즈는 그녀가 해야 할 만큼 열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그녀는 부인했다. 마수즈는 더 이상 그녀와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카가미의 사물함에 사랑 편지를 넣어보라고 제안했다. 밤에 헤다와 추아가 장을 보고 있을 때 헤다는 추아에게 사카가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겠다는 결정을 확실히 했는지 물었다. 추아는 그렇다고 답했으므로 그는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추아는 학교가 끝난 후 계획대로 사카가미의 사물함에 편지를 넣었다. 그는 그녀를 옥상에서 만났다. 헤다와 마수즈도 그곳에 있었고 다른 쪽 옥상에서 숨죽이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카가미가 추아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그녀가 귀엽다고 말하며 그날 일요일에 영화 보러 가자고 초대했다. 그날 밤 헤다는 약속을 지키고 사카가미와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추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준비했다. 추아가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을 보았을 때 그녀는 헤다에게 왜 축하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녀가 사카가미와 데이트하면서 생길 긍정적인 것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사카가미와 데이트하는 것에 괜찮냐고 물었다. 헤다는 그녀의 질문에 혼란스러워했다. 왜냐하면 마수즈가 클럽을 시작한 이유는 추아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사카가미를 얻기 위해 그동안 쏟은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추아는 그가 놀랄만한 말을 하며 울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그를 만나거나 친구가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기 때문이다. 헤다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추아는 그가 손수건을 주려 할 때 그의 손을 쳐내고 집에서 뛰쳐나갔다. 집에 혼자 있을 때 헤다는 추아가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사고를 당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가 병원에서 돌아온 후 그를 만나러 왔고 그때 그녀는 더 이상 검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화가 났었다. 왜냐하면 그는 믿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추아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추아는 그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녀는 그가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물었고 왜냐하면 그녀가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의 부모님이 학교를 빼먹고 평생 그를 버리기로 결정했음을. 헤다는 자신이 그것을 묻는 이유가 두려워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잃는 것이 두려워 그녀는 그가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는 그녀를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가 고든 램지처럼 요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어서
음식이 그리 훌륭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추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요리를 배우겠다고 약속했다. 추아는 검도를 대신할 새로운 취미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결심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추아에게 그녀를 치유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에 추아는 울었지만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치유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헤다는 손대지 않은 저녁을 바라보며 그런 약속을 한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 일요일 헤다는 늦게 일어났지만 책을 챙기고 역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미스즈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추아의 데이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러 왔다고 했다. 그들은 자리를 찾아 추아가 사카가미를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헤다가 추아의 옷차림을 칭찬하자 미스즈는 추아의 옷을 고른 사람은 자신이라고 자랑했다. 헤다가 그녀가 멋진 일을 했다고 칭찬했지만 곧바로 칭찬을 철회했어요. 왜냐하면 미스즈가 그것이 그녀의 오래된 옷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 뒤에 숨은 의미는 분명했어요. 추아는 서핑보드처럼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카가미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에게 알려줄 예의도 없었어요. 그가 늦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요. 2시간 후 헤다는 이미 화가 나서 추아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카가미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따라가며 추아를 바보처럼 기다리느라 조롱했어요. 그때 사카가미가 친구들의 장난으로 추아를 데이트하자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친구들이 그녀가 얼마나 오래 기다릴지를 내기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불쌍한 추아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동안 미즈즈는 헤다에게 사카가미가 바람둥이라는 평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가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말하며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의 감정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헤다는 그녀의 말을 듣고 분노했고 추아를 도와주려 했지만 미즈즈가 그를 막았다. 그녀는 추아가 사랑이 무의미한 것임을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헤다는 추아가 얼마나 슬프고 낙담했는지를 떠올렸다. 그녀가 다시 검도를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화가 났다. 그는 미스즈를 냉혹한 마녀라고 비난했지만 미스즈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치우에게 준 격려의 말들이 모두 거짓임을 인정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헤다에게는 그녀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돌아서려고 했지만 미스즈는 그를 멈췄다. 이번에는 그녀가 그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였다. 헤다는 미소를 지으며 장난스럽게 이마를 톡 쳤다. 그는 영웅 연기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자신을 기사라고 생각하게 속였기 때문에 사카가미와 친구들에게 돌진했다. 그룹은 쉽게 비켜섰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기 시작했다. 헤다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불타는 싸움의 전사라고 말하며 뒤죽박죽 떠들기 시작했다. 사카가미와 친구들은 그가 미쳐 날뛰는 까쿠 같다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그의 멍청함에 감염되기 전에 떠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허다가 그들을 쫓아가서 사카가미를 땅에 넘어뜨렸다. 그는 그들이 추아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그의 행동이 사카가미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차기 시작했다. 그래도 헤다는 물러서지 않고 그들이 추아에게 사과하라고 계속 주장했다. 추아는 그들에게 헤다를 내버려 두라고 간청했다. 그녀가 그들을 저질 괴롭히는 놈들이라고 부르자 사카가미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헤다가 추아에게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 지르자 누군가 추아 쪽으로 막대를 던졌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주워 사카가미와 그의 친구들을 심하게 때렸다. 사카가미는 마지막으로 폭행을 당했고 추아가 끝내고 나서 그에게 거짓말했다며 사과했다. 그녀는 헤다와 싸운 후 그에게 접근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대로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사카가미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친구들과 떠나기 전에 추아에게 그녀와 헤다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다음에 헤다에게 다가가 그가 구타당한 후 괜찮은지 확인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카오루는 헤다에게 그가 반 친구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다고 알렸다. 모두가 그와 사카가미 그룹 간의 일에 대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의 영웅적인 행동이 스즈에게 화를 나게 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그날 그녀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헤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카오루는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구하러 가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을 기쁘게 여길 여자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헤다는 방과 후 수저 선생님 집으로 향했지만 결국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저 선생님이 갑자기 뒤에서 그를 안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그들의 동아리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어요. 왜냐하면 차오를 반사랑 옹호자로 만들려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죠. 수저 선생님은 계속 동아리를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차오를 설득해서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해다는 차오가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동아리에 남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수저 선생님은 돌아서서 그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키스 후에 그녀는 절대 잊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이 그의 첫 키스였음을. 그리고 해다는 왜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키스했냐고 물었어요. 수저 씨는 그녀가 디오가 조조의 기묘한 모험 일부에서 마리나에게서 키스를 훔치는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서만 그와 키스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 다음 그녀는 더러운 물로 입을 헹구며 장면을 완성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다는 거부했다. 며칠 후 해다는 화장실에서 추아를 발견했고 두 사람 모두 놀란 후 그는 그녀에게 사생활을 주기 위해 밖으로 급히 나갔다. 밖에 서 있던 그는 그녀가 왜 그의 집에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어젯밤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추아가 그녀의 화장실이 좋지 않아서 그의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해다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를 알지 못했고 사과했다. 그녀에게 무례하게 들어온 것에 대해 추아는 그에게 만회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그녀와 함께 학교에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화장실을 나온 해다는 주방으로 가서 마스즈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그에게 지난밤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아침에 오겠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을 때 추아가 해다에게 헤어드라이어를 요청했다. 마스즈는 추아의 목소리를 듣고 해다에게 집에 누가 더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의 이모라고 대답했다. 마스즈는 인사를 하겠다고 고집했지만 그는 그녀를 막고 지시했다. 그가 화장실로 뛰어가는 동안 주방에 머물러 있었다. 화장실 안에서 해다는 치아에게 헤어드라이어를 건네주었고 마스즈가 주방에서 부르자 그는 그녀가 그의 이모라고 생각하고 인사하려 했다. 해다는 그녀에게 또 인사하라고 말했고 그 후 급히 나와서 마스즈가 뭐 필요한지 보러 갔다. 그는 계속 주방과 화장실을 오가며 필사적으로 두 소녀를 멀리하려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마주쳤고 서로를 노려보는 격렬한 눈맞춤 대결에 들어갔다. 그날 아침 늦게 학교에 간 해다는 자신의 사물함에서 연애 편지를 발견했고 쿠로우에게 그것을 말했다. 쿠로는 추아가 편지를 그의 사물함에 넣은 사람이라고 추측했어요. 보낸 사람이 그녀와 해다 사이의 일이 과거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해다는 대부분 마스즈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해다는 추아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클럽방에서 해다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했어요. 추아가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추아가 마스즈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으며 침묵을 깼어요. 해다는 그녀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 말에 추아는 기뻐했고 오랜만에 해다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방 안에서 혼자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녀는 남자친구를 사귈 때를 대비해서 연습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마스즈는 그때 그녀의 얼굴을 음식에 처박았다. 마침내 추아를 놓아준 그녀를 추아는 그녀가 자신을 내 세계를 보내려 한다고 비난했지만 마스즈는 그녀가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추아는 해다를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마스즈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추아와 복도 감시원들 때문에 발끝으로 서 있다는 이야기를 불평했다. 추아는 복도 감시원들이 귀찮은 존재라고 인정했고 마스즈는 그들에게 다음 임무는 복도 감시원들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다는 훈련 중 이선 헌트에게 임무를 포기하라고 조언했어요. 실패할 운명이었거든요. 추아는 그들이 새 멤버를 구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야 동아리 활동이 중단되지 않으니까요. 처음으로 마수즈는 추아와 의견을 같이 하며 새 멤버를 끌어들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들의 주제곡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추아에게 자신이 만든 노래를 부를 기회를 줬지만 몇 초간 그녀의 노래를 듣고는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추아는 아직 제일 좋은 부분을 부르지 못했다고 투덜거렸지만 마수즈는 사랑에 관한 노래는 모든 거짓말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그녀는 해다의 일기를 꺼내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 썩은 세계라는 작품을 불렀고 그녀는 이 작품이 걸작이라고 주장했다. 학교가 끝난 후 해다는 그의 사물함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고 그가 그것을 읽고 있을 때 마스즈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주머니에 숨겼다. 하지만 마스즈는 이것을 눈치채서 집으로 가는 길에 공원에 들렀을 때 그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물어봤다. 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고 그의 일기를 학교 전체 앞에서 읽겠다고 협박하며 말을 강요했다. 해다는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편지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는 것도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순간 그들은 금발의 소녀에게 방해를 받았다. 누가 헤다를 역겨운 페인 같다고 말했대. 마스즈가 그 소녀를 노려보며 짜증난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헤다는 그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줄 알았다. 헤다가 마스즈에게 그 소녀가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마스즈는 무시했다. 대신 그 소녀에게 집중하며 왜 온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소녀는 그녀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이 일본에 온 이유가 아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아서 자신을 보내왔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스즈의 대리인이 되어서 헤다를 자신에게 넘기면 그 사람과 이야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헤다와 마스즈가 반응하기 전에 그 소녀가 헤다에게 키스를 했다. 입술에 살짝 대고 즐겼다고 선언했어요. 그녀의 경호원이 곧 그녀를 부르자 그녀는 리무진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타기 전에 자신을 마나라고 소개했어요. 마수즈의 여동생이었죠. 리무진이 출발하자 헤다는 마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수즈는 그에게 째려보며 참견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마수즈는 헤다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영 시간에 그는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는 수영하러 갈 거냐고 물었고 그녀는 젖는 게 싫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조조 캐릭터들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때 두 소녀가 지나가다가 마수즈가 그녀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관심을 끌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다에게 수영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곧 물에 들어가자마자 숨이 막혀서 아쿠아레드. 미안해요. 하다가 뛰어들어 그녀를 구했어요. 그녀가 호흡을 하지 않는 걸 발견하자 선생님을 부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다른 학생을 돌보고 있어서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마수즈는 간호실에서 깨어나서 하다가 그녀 곁에 앉아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사과할 기회를 잡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녀가 그 남자가 그를 키스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였다고 인정했어요. 하다가 놀랐어요. 결국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화가 났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녀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자신은 이미 수영장에서 입맞춤을 하며 메이너스의 키스를 덮어버렸으니. 그런데 그 말에 마스즈는 얼굴이 붉어져서 이불 속에 얼굴을 숨기려 했다. 다음 날 추아의 어머니는 헤다에게 그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일하러 가야 하고 추아는 감기에 걸렸기 때문이다. 헤다는 추아의 집에 가서 그녀를 돌봤고 그녀의 몸을 닦아준 후 방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녀가 탁자 위에 두고 있던 젓가락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 젓가락이 그날 밤에 사용했던 것인지 물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돌아와서 그에게 동의했다. 그녀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녀가 가져간 이유는 그것이 그녀가 그와 함께 보낸 가장 소중한 추억을 대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일로 헤다에게 쯔아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들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주 헤다가 쯔아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스즈를 그부치 근처에서 만났다. 그리고 두 여자가 평소처럼 장난스러운 말다툼을 시작했다. 헤다는 그부치를 열면서 두 사람을 무시했지만 또 다른 편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부치를 다시 닫았다. 그부치 닫히는 소리가 여자들에게 주의를 끌었지만 그들이 그에게 그 일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맹세했어요. 새 편지에서 보낸 사람은 그에게 방과 후 옥상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다는 그곳에 갔고 전에 본 적 없는 여자아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헤다는 편지에서 언급했던 연관성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는 자기 이름이 히메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생에서는 불타는 푸른 공주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생에 불타는 싸움꾼 기사가 자신의 연인이었고 그것이 헤다의 전생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그를 껴안자 헤다는 그녀를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가 불타는 전투전사인지 알았는지 물었을 때 히메카는 그가 사카가미와 그의 일행과 싸운 날 역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그들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고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의 기억이 열렸다. 헤다는 그녀에게 그날 그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기 전에 문이 갑자기 열리며 마스즈와 추아가 나타났다. 그들은 그가 히메카의 품에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이 히메카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 헤다는 히메카에게 그들의 전생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이 느린 머리의 소녀는
그가 그녀의 전남친이라고 말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추아는 헤다의 과거 연애 사실을 모른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마스즈는 노트의 나중을 위해 무언가를 적어두었다. 히메카가 누군지 물었을 때 그들은 각각 그의 소꿉친구이자 현재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히메카는 헤다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소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헤다는 동아리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스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히메카를 보고 놀랐다. 히메카가 그를 본 순간 그녀는 그에게 안기러 가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스즈가 그녀를 차 마시러 오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가 마스즈에게 계획을 물었을 때 그녀는 히메카가 자신에게 말해줬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의 과거 생에서의 연결에 대해 그녀는 히메카가 그들의 동아리에 가입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그 순간 추아가 급히 들어왔다. 그리고 히메카가 동아리에 가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들이 왜 그녀가 그 아이디어에 반대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히메카가 헤다에게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며 헤다에게 집착하고 있다고 했다. 그 후 그녀는 히메카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지 물었다. 히메카는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은 헤다뿐이라고 대답하며 추아의 말이 맞음을 증명했다. 마스즈는 히메카에게 헤다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일기에서 한 구절을 읽어주려고 했다. 이건 마이 포드 가디언 비 마이 안젤스라는 제목이었고 그녀가 읽어내리자 헤다는 창피함과 수치심에 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가 다 읽고 난 후 히메카에게 공책을 주며 말했어요. 만약 그들의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면 시를 써야 한다고. 어떤 숙녀가 되고 싶은지 설명하는 시를. 추아는 히메카도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고 반대했고 그래서 그들은 복도에 가서 빵을 넣지 않은 채 유명한 토스트 씬을 연기했어요. 안타깝게도 히메카는 복도 감시원들이 마스즈와 추아를 징계위원회로 데려가려 할 때 기절했어요. 복도 무대를 사용했다고요. 히메카가 나중에 깨어났을 때 헤다는 왜 자신을 그렇게 신경 쓰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역에서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삶이 흑백으로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녀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헤다가 추아를 어떻게 변호하는지 보면서 삶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헤다는 자신이 더 이상 불타는 전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한때 자신이 가졌던 어리석은 환상이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헤다와 여자아이들은 며칠 전 일어난 일에 대한 벌로 수영장 청소를 맡았습니다. 그들이 청소하는 동안 마나의 리무진이 학교에 도착했고 그들이 나가서 악당 신복과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마스즈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고 알렸습니다. 마즈즈는 거절하려 했지만 마나는 아버지가 직접 마즈즈를 데리러 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 거절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즈즈는 이를 듣고 돌아가기로 동의했지만 옷으로 갈아입으러 가기 전에 헤다에게 데이트를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추아는 마즈즈가 싸우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설득하려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순간 히메카가 도착하여 헤다에게 마즈즈가 요청한 시를 완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말하면서 마나가 노트북을 빼앗았고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헤다는 그것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경호원이 막았어요. 그녀가 히메카의 시를 읽으며 웃었어요. 그녀는 히메카가 적은 것들을 조롱했고 그것에 헤다는 화가 나서 다시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경호원이 막았기 때문에 그는 꾸짖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상들을 조롱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가 히메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마스즈와 추아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스즈는 마나에게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헤다는 그런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심지어 마나 같은 멍청이들이 하는 말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를 모욕당한 것에 화가 난 마나는 경호원에게 헤다를 다치게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히메카가 방해하며 그에게 소리쳤다. 히메카는 마나에게 떠나라고 요청하며 헤다, 추아, 그리고 마나와 함께한 행복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모두 그녀의 폭발에 놀랐지만 그녀를 지키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마스즈에게 최종 결정을 물었을 때 그녀는 남겠다고 말했다. 마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마스즈는 마나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떠나기 전에 친구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그 후 히메카는 마스즈에게 공식 서신을 전달하며 클럽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했고 마스즈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헤다 씨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그가 본 첫 번째 것은 반쯤 가려진 묘비들이었다.
헤미카 씨의 것임을 알아차리자마자 그는 즉시 침대에서 뛰어나와 왜 그녀가 벌거벗은 채로 그 곁에 누워있는지 물었다. 무심한 소녀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고 말하며 간접적으로 벚꽃이 터지는 것을 암시하며 말이죠. 하지만 헤다는 율론만큼 교양이 없어서 간호사실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진지하게 대하라고 말했다. 이 말에 헤미카 씨는 그를 안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건 마수즈와 추아가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방법을 찾아서 자신을 강제로 변하게 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헤메카에게 옷 좀 입으라고 애원했어요. 헤메카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녀는 그녀의 신성한 오라로 그들을 제거하겠다며 많은 헛소리를 뱉었고 헤다의 말도 듣기 전에 문을 열어갔어요. 마수즈와 추아가 방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헤메카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들이 헤다 어디 있냐고 묻자 그녀는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마수즈는 그녀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믿지 않았고 헤메카는 자신이 그런 것뿐이라고 확신시켰어요. 마수즈는 그녀가 왜 옷을 입고 있지 않냐고 물었고 헤다에게 말했듯이 히메카는 그녀의 첫 번째 경험이라고 말했다. 두 소녀는 그녀가 그 말로 무슨 뜻인지 물었고 그녀는 그것이 지하세계의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녀에게 그녀가 미친 사람처럼 들린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녀에게 동의했다. 하지만 마수즈는 헤다가 방에 없다고 믿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는 직접 방을 확인하기로 했다. 히메카가 머리에 몇 개의 나사가 더 빠진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나는 마수즈를 싫어하는 홍 모니터 중 한 명으로서 그녀를 발견했을 것이다. 나는 간호실에서 장난치는 그들을 꾸짖으며 부끄러워하라고 했어요. 히메카를 망상에 빠진 바보로 만든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또한 그들의 동아리를 폐쇄하겠다고 상기시키며 질투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들의 동아리를 폐쇄하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질투가 원인이라고요. 그녀는 A에게 남자친구를 얻기 위해서 그녀의 기회를 늘리려고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고 인정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나는 그녀에게 이미 남자친구가 있다고 소리쳤어요. 그녀의 분노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고 그녀 자신도 놀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늑대 소녀라는 오명을 피하려고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마수즈는 그녀의 남자친구가 그들의 학교에 다니냐고 물었고 그녀는 성숙한 남자를 좋아해서 대학생이라고 말했어요. 그곳에서 멈추는 대신 피노키오처럼 행동하는 그녀는 자칭 완벽한 남자친구에 대해 자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마수즈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나는 그의 이름이 마이클이라고 말했는데 그녀가 즉석에서 지어낸 이름이었지만 여자애들은 그 사실을 몰라서 그녀를 믿었다. 결국 동아리는 해체되었고 방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이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이는 동아리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마수즈가 어떤 엉뚱한 계획을 세울지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예습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을 보고 놀란 아이가 그가 어떤 반인지 물어보는 모습에 놀랐다. 아이다는 그가 시반에 있다고 말했는데 그 반은 그녀가 있는 반과 같았다. 어쩐지 같은 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는 매우 기뻤고 그녀는 주먹을 쥐고 공중에 펀치를 날리며 기쁜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그래서 그녀는 쿨하게 행동하기로 하고 그를 혼자 두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코우로우가 다가와 하이다에게 왜 아이와 이야기했는지 물었다. 코우로우가 아이를 지칭하는 방식에 하이다는 그와 가까운지 물었고 코우로우는 그들이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설명했다. 그날 저녁 하이다와 추아가 저녁을 먹는 동안 추아가 초대했다. 하이다는 그녀와 함께 다가오는 강축제에 가기로 했다. 하이다는 수업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다며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날 밤 하이다는 자신의 방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즈즈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의 메시지에서는 그가 즉시 자신을 보러 가지 않으면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일기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이다는 냉혹한 마녀가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고 불평했지만 그녀가 만날 것을 요청한 카페로 서둘러 갔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수즈는 그가 늦었다고 지적했고 그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래도 그녀는 그를 모욕하기로 결심했고
만약 그에게 제대로 된 뇌가 있다면 어둠 속 우주를 여행했을 거라고 말했다. 하이다는 그녀에게 그가 서서히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상기시켰고 그날 저녁 왜 그렇게 더 심술궂게 구렸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를 무가치한 하찮은 쓰레기처럼 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연애하는 척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 연애하는 척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이다는 그녀의 무례함에 기분 상하지 않고 왜 그녀가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 밤에 그를 만나고 싶은지 물었다. 마스즈는 그에게 아이의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점들은 모두 같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주변에 물어봤는데 아무도 아이의 소문난 남자친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모두에게 아이가 거짓말쟁이임을 보여줄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이타는 왜 아이를 무시할 수 없냐고 물었고 그녀는 아이의 약점을 찾아내서 이용하는 것만이 그들의 동아리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다음날 점심시간에 카오루는 계속 아이에 대해 하이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이타는 그에게 그녀에게 반한 것 아니냐고 물었어요. 놀랍게도 카오루는 짜증이 난 듯 하이타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했고 하이타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자기 카오루는 그들의 테이블에서 뛰쳐나갔어요. 그가 돌아왔을 때 아이와 함께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하이다에게 인사하라고 했지만 그 무례한 아이는 하이다를 바보라고 불렀다. 그래서 카오리는 그녀의 귀에 속삭이며 더는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그녀의 태도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그녀는 사과하고 도시락을 꺼냈다. 그녀는 도시락을 열고 카이다에게 조금 먹어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충분하지 않다고 거절했다. 카오리는 그에게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고 만약 아이가 나중에 배가 고프면 잼롤을 주겠다고 확신시켰다. 그래서 하이다는 계란말이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것을 먹은 후 그는 맛있다고 칭찬했는데 그 말에 아이가 얼굴이 붉어졌고 그녀는 달리러 간다고 발표했다. 그녀가 식당을 뛰쳐나간 후 카오루는 하이더에게 그의 칭찬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쿠루는 하이더에게 그와 아이가 저녁에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예라고 대답했다. 식당에서 그들이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남자친구에 대해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슈아가 갑자기 나타났다. 하이더는 왜 그녀가 거기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부모님과 스테이크하우스로 가는 중에 창문에서 그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이에게로 시선을 돌려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짓말한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아이의 대답이 나오기 전에 하이다가 그녀를 방어하며 슈아에게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으니 그만 괴롭히라고 말했다. 슈아는 아이가 유수프보다 더 큰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지만 하이다는 그녀가 틀렸다고 고집했고 아이에게 물었을 때 아이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녀가 남자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말하자마자 하이다 뒤에 갑자기 나타난 히미카가 그녀에게 이전의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원했다. 아이도 거짓말쟁이로 불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데이트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이다와 소녀들이 믿던 진실이었어요. 다음날 하이다는 미즈스와 만났고 그녀에게 아이의 남자친구가 진짜라고 말했어요. 그가 전날 그녀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 때문에요. 하지만 미즈스는 아이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믿지 않았고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이다는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미즈스는 자신이 평생 가짜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기 어렵다고 했어요. 하이다는 그녀에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믿어보라고 강권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의 뺨에 키스했어요. 그가 왜 그랬냐고 묻자 그녀는 그의 친절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어요. 그에게 말을 해서 계속 AI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며칠 후 하이다가 귀로와 아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귀로가 곧 열릴 축제 포스터를 보여줬고 아이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미스즈, 추아, 히미카 중 누구와 불꽃놀이를 보러 갈지. 하이다가 아니라고 말하자 그녀는 누구랑 축제에 갈 건지 물었고 그는 축제에 가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그녀를 충격에 빠뜨리면서 왜 가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공부하러 밤을 보내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축제에 가라고 강요했어요. 그녀가 절박하게 들리기 시작하자 귀로가 그녀를 도와줬어요. 난처하지 않게 세 장의 영화 티켓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더 나아갔다. 그는 그들이 다음날 수업이 없으니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고 하이다는 동의했다. 하이다가 코오루와 아이를 떠난 후 곧 미스즈와 다른 친구들을 만나 영화 모임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스즈는 아이의 약점을 발견할 기회라고 말했다.
하이다는 미스즈의 계획이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임무가 영화 중 아이를 관찰하는 것인지 물어보았다. 미스즈는 그녀의 머리가 나쁜 남자친구에게 그의 임무는 아이가 그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가 속이는 나쁜 놈처럼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하이다는 거부했다. 그는 아이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미스즈는 그가 아이의 힘을 이용하면 아이가 그를 저항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하이다에 대한 감정을 확신한 후 아이를 배신자로 드러내고 싶어 했다. 하이드는 그녀와 대화하려고 했고 미스즈는 그가 그녀의 계획에 따라 오도록 할 때마다 하던 대로 했다. 그의 일기에서 한 구절을 읽게 했다. 그녀가 읽기를 마친 후 츠아에게 하이다를 임무에 동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그들이 데이트 중일 때 자신과 히미코가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의 불충실함을 입증하기 위한 사진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히미코는 임무에서 빠지기로 했고 아이는 그녀의 사랑의 주인이라고 말하며 배신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음 날 하이다는 역 밖에서 아이와 코로를 만났고 내가 그에게 말을 걸려 하자 츠아가 갑자기 그들 사이에 건도 스틱을 휘둘렀다. 하이다는 그녀의 경솔함을 꾸짖었고 코로가 그녀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자 그녀는 그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다고 말했다. 코로는 문제없다고 하며 그녀가 티켓을 사겠다고 제안하자 그녀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했다. 영화관으로 가는 길에 아이가 그의 위상이 어떤지 물었고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귀엽다고 하자 그녀는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온 얼굴이 소방차처럼 빨갛게 변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한지 그녀는 당황하며 주위를 뛰어다니려 했고 하지만 하이다가 그녀의 손을 잡아 멈추게 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에 닿자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츠아가 다시 검도체로 그들을 방해했다.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미즈즈가 하이다에게 그의 임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전화했지만 그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가 시작되자 아이는 무서워서 하이다의 손을 잡았다. 질투하는 츠아는 이를 보고 하이다의 다른 손도 잡아 거의 그녀의 소나기가 고릴라만큼 강해서 그의 손가락을 부러뜨렸다. 영화 중에 츠아와 아이는 두 캐릭터와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가 먼저 반응하며 일어나서 자신을 대변하는 캐릭터를 응원했다. 그 캐릭터가 주인공을 위해 싸우도록 츠아도 곧 따라했고 하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 전에 그는 두 여자 사이에서 끌려다니고 있었다. 미즈즈는 소외되는 것을 거부하고 일어나 하이다에게 진짜 남자임을 증명하라고 소리쳤다. 그동안 아이와 츠아는 비공식적인 싸움을 계속했지만 츠아는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자 물러섰다. 하이다도 그것을 눈치챘고 영화가 끝난 후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아이도 괜찮다고 대답했다. 다음 주 하이다는 수업 후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있을 때 누군가 놓고 간 노트를 발견했다. 그는 노트를 집어들고 누가 잃어버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펼쳤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타켄을 사랑해 라는 글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다. 하이다는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분이 들어서 급히 노트를 닫았다. 그가 노트를 다시 놓으려는 순간 아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그에게서 노트를 빼앗으려 했지만 서두르던 그녀는 노트를 떨어뜨렸다. 책을 떨어뜨려 가방 안에 내용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책을 잡고 도망치면서 사과의 말을 던졌지만 하이다가 물건을 집어들었을 때 그녀가 잘못된 책을 가져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이다는 호기심이 많은 녀석이라서 책을 다시 펼쳐보고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안에 적힌 시들은 그가 일기장에 썼던 것들을 떠올리게 했고 그러면서 자신이 로만 야루스처럼 혼자만의 망상에 빠진 미친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아이는 자신이 잘못된 노트를 가져갔다는 것을 깨닫고 하이다가 자신의 노트를 읽지 않았기를 바라며 교실로 다시 달려갔다. 교실에 들어가자 그녀는 책을 읽고 있는 하이다를 발견했다. 하이다는 그녀가 그를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크게 외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를 쫓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이다는 복도를 따라 달려가며 책을 읽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아이는 결국 계단에서 그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너무 부끄러워서 죽음의 신에게 와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하이다에게 자신을 웃어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을 보니 하이다는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을 바보처럼 보이게 하여 그녀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로 결심했다. 그의 또 다른 자아를 드러내며 불타는 전투 전사 AI는 그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며 웃었지만 망상에 빠지는 것은 멋지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어나 그를 껴안았고 그는 놀랐지만 그녀를 밀어내진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기분이 나아지자
그녀는 물러나 그에게 노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는 그가 꽉 쥐었기 때문에 노트가 구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노트를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새로 사는 것이 그의 행동을 보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용서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날 밤 차오아는 하이타에게 축제밤에 불꽃놀이를 보러 가고 싶냐고 물었다. 그녀와 히미카와 함께 축제 구경을 가고 싶냐고 했다. 하이타는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의 계획을 상기시켰고 그녀는 화가 나서 히미카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축제 당일 하이타는 학교 앞에서 아이를 만났지만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썼다. 나는 그가 한국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클래시아바드 같은 복장을 한 것 같다고 놀렸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이 걷는 동안 하이타는 그 지역을 알아보았지만 그 장소에 대한 모든 기억은 차오아와 함께였기 때문에 슬펐다. 그들은 곧 오래된 사이다 나무로 연결되는 길에 다다랐다. 하이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던 곳이었기에 하이다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나무로 달려갔다. 불꽃놀이를 감상하며 나는 하이타를 타켄이라고 부르며 말했는데 그건 그녀가 유치원 때 그를 부르던 이름이었다. 갑자기 하이타의 머릿속은 유치원 시절의 추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는 아이가 그의 친한 친구 아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도 마침내 자신이 기억났다는 것에 기뻐하며 설명했다. 코르브가 그녀를 기억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그녀는 이사가면서 슬펐지만 최근에 학교를 전학 가서 그를 보았을 때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와 다시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를 볼 때마다 항상 추아와 함께였거든요. 그가 미스즈와 사귀기 시작하고 히미카가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그녀는 그에게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하이다는 사과했지만 그녀는 이미 지난 일이라고 말했고 그 후 지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녀가 하이다에게 건네자 그는 종이를 펼쳐보고 놀랐어요.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결혼신고서였거든요. 글씨체로 보아 유치원 때 작성한 것임이 분명했지만 아이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하이다에게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거부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관계에 있음을 상기시켰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는 그게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결혼 서명지를 만들라고 했다. 그러나 하이다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도망쳤지만 집에 가기 전에 치오옥과 히미카를 만났다. 두 소녀는 그를 보고 기뻐했으며 그가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미즈즈는 하이다에게 학교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고 그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가 속였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그가 아이와 축제에 참석한 것에 대해 용서받고 싶다면 그녀에게 키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하이다는 그녀의 볼에 키스를 했고 그녀의 머리를 잠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몇 주 후 학교가 드디어 재개되었을 때 아이는 SA와 EFA G클럽 회원들에게 그들의 클럽이 다시 운영될 수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그녀는 유일한 조건이 그들이 그녀를 동반자이자 코치로 클럽에 가입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치우가 반대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 나는 하이다에게 그녀가 언젠가 그에게 결혼 서류에 사인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코치로서 처음 한 일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클럽이 어떻게 운영될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회의 중에 치오오가 아이와 충돌했지만 히미카는 그녀에게 선생님을 공격하지 말라고 요원했어요. 아이도 히미카가 자기 편인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히미카가 보상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하자 기쁘게 해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스즈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아이가 그들 중 유일하게 코치가 되는 게 좋다고요.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이었죠. 미즈즈 이 말을 듣고 나는 명백히 떨렸지만 그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삶에 얽히지 않기 위해 무심한 척 행동했습니다. 치우트와 히미카는 그녀에게 남자에게 고백하는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애원했고 나는 여자가 남자를 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여자를 사로잡는 것이 위무라고 말했으므로 미즈주, 헤다를 대상으로 시범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는 그 아이디어에 흥분했지만 짜증난 척하며 비밀리에 머리를 손질하고 동의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헤다는 연기를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거절했어. 하지만 그녀는 그가 물러나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남자는 여자가 거절하더라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에다가 더 많은 노력을 하게 하려고
미스즈는 그의 일기가 그에게 속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겠다고 위협했다. 그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워 그는 즉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여자들은 아이가 하에다를 위해 사랑에 빠진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그녀는 곧 기쁨을 감추고 자신은 단지 연기하고 있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미스즈는 그녀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장면을 연기하자고 고집했다. 다시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그에게 빠졌다.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선언하며 그에게 매달리자 화가 난 치오옷이 그들을 떼어놓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헤다와 가까워지고 싶다면 자신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어린 시절 친구였다. 나는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 또한 헤다의 어린 시절 친구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치오옷이 나타나기 1년 전에 헤다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가 그에 대한 권리가 더 많다고 했다. 이 폭로는 치오옷을 말문이 막히게 했고 그녀가 회복했을 때 치오옷은 헤다에게 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물었다. 헤이다가 그것을 확인했고 그가 더 말하기 전에 에미카가 나서서 말했다. 그녀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헤이다를 가장 오래 알고 있었다고. 이 말을 듣고 마에다이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지만 미스즈가 끼어들어 제안했다. 그들은 긴 여름 방학 계획을 세우자고. 헤이다는 자신이 여름 수업이 있어서 어떤 계획이든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여자들은 그에게 공부벌레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 아이도 등산을 가자고 제안했고 히미카는 처음 가보는 해변에 가자고 제안했다. 결국 히미카 때문에 해변 방문에 합의했고 다른 사람들은 수영복 쇼핑 계획을 세우는 동안 추아는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짓는 척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결국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를 하에다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AI를 먼저 만났지만 그녀가 가장 오래 알고 있던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을 들은 그녀는 너무 행복해서 그를 안았어요. 그 후 그녀는 다음날 수영복 쇼핑하러 같이 가자고 그를 초대했고 그는 몰에서 책을 사도 된다고 하자 동의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미스즈에게 치아와의 계획된 외출에 대해 알렸어요. 그가 뻔뻔한 나쁜 놈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미스즈가 네가 치아와 만나는 것에 문제없다고 말한 후 헤이타가 물었어. 네가 수영 못하는데 왜 해변에 가자고 했냐고. 미스즈는 히미카가 가고 싶어 해서 그랬다고 말했고 그녀는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어. 다음날 헤이타는 역 앞에서 추아를 만났고 데이트를 시작하려던 찰나에 미스즈가 나타났어. 헤이타와 추아는 그녀를 보고 놀랐고 예상대로 두 소녀는 다투기 시작했어. 헤이타는 그만하라고 간청했지. 하지만 히미카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몰랐고 나는 화나서 벽을 세게 쳤어. 수영복 가게 안에서 미스즈와 추아는 또다시 언쟁을 벌였다. 이번에는 하에다가 먼저 고른 수영복에 대한 것이었다. 하에다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제안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그것도 또 다른 싸움으로 끝났다. 유일한 해결책은 두 소녀가 동시에 수영복을 입고 그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들이 탈의실에 들어서자 하에다는 히미카에 의해 또 다른 탈의실로 끌려갔다. 그녀를 보고 놀란 하에다는 그녀가 그를 안을 때 가슴에 단단한 멜론이 그의 가슴에 눌리는 것을 느껴 더욱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놓아주게 만들었고 그녀에게 수영복이 잘 어울린다고 말했어요. 히미카는 고마워하며 옷을 벗기 시작했고 하에다는 얼굴이 드러날까봐 급히 탈의실을 뛰쳐나왔어요. 탈의실 밖에서 그는 숨을 돌리려고 했지만 아이에게 붙잡혀 온갖 욕설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을 멈추게 하려고 그는 약속했어요. 그녀가 수영복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녀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를 웨딩드레스 가게로 끌고 갔고 그래서 추아와 미스즈가 탈의실에서 나왔을 때 하에다는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AI와 함께 웨딩드레스 가게에서 발견됐을 때 세 소녀 모두 그가 AI와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결국 하에다는 각 소녀와 20분씩 보내며 수영복을 고르는데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던 중 그들은 하에다의 이모를 만났고 그 후에 그녀는 소녀들에게 누구의 여자친구인지 물었어요. 미즈스가 앞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하에다의 이모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며 하에다와 미즈스가 사귄 건 가짜라고 말했어요. 하에다는 재빨리 자신과 미즈스의 관계가 진짜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이모는 갑자기 기절했어요. 결국 그녀는 단지 배가 고팠던 것이라 식사를 마친 후 식탁에서 쓰러졌고 하에다는 그녀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미스즈는 그들이 여행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처오는 하에다에게 그의 이모가
미스즈와의 관계가 가짜라고 말한 의미를 설명하라고 고집했다. AI와 히미카도 설명을 요구했고 하에다는 당황했다. 다행히도 미스즈가 나서서 그녀도 그의 이모가 그런 말을 한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들은 필요한 돈을 모을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히미카는 아르바이트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AI는 말했다. 그들은 학교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었어요. 추의 제안은 전혀 말이 안 되었고 미즈스의 제안은 암시장이 관련된 것이었어요. 헤이다는 그들에게 다른 활동을 하자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은 계속 해변에 가고 싶다고 고집했어요. 다음 순간 세이코가 식탁에서 목소리를 냈고 그들에게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주최하는 게임 대회 포스터를 보여줬고 그 대회에 참가하면 해변에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대회 기간 동안 회사의 리조트에 머무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쟁에 참가할 유일한 기준은 사랑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 그리고 히미카가 모두 하에다에게 미쳐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들이 이상적인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3명 모두 경기에 참가하기로 동의했고 미즈즈는 세코에게 자신을 참가시키지 않은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세코는 그녀가 사랑에 빠져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즈즈는 자신이 사랑에 빠져있다고 주장하며 하에다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코가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하자 모두가 하에다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는 시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사랑계량 앱을 실행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승자를 결정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은 그들이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받은 만화를 읽을 것인가였습니다. 추는 자신이 읽겠다고 했고 만약 재미없다면 그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히미카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추천한 만화라면 읽겠다고 했습니다. 아야도 그녀가 짝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읽겠다고 했습니다. 미즈즈도 읽겠다고 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좋아하는 만화를 그에게 추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그와 공유할 완벽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세이코는 답변을 입력했고 앱이 답변을 분석한 후 아야가 우승자라고 말했습니다. 세이코는 세이코의 대답이 짝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정도를 보여줬다고 설명하며 그녀가 당황해서 방을 뛰쳐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추우는 두 번째였습니다. 추우의 대답은 짝사랑하는 사람이 친구로 취급할 것 같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히미카는 세 번째였습니다. 히미카의 대답은 짝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즈즈는 그녀의 대답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녀의 소위 짝사랑 상대에게 전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에 네 번째였습니다. 미즈즈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세이코는 미즈즈가 사랑에 빠져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즈즈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세이코는 미즈즈가 사랑에 빠져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들이 떠난 후 세이코는 헤이다에게 마음을 정하고 소녀들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헤이다는 자신이 미스즈와 사귀고 있다고 그녀에게 상기시켰지만 세이코는 여전히 그들의 관계가 진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헤이다는 미스즈에게서 문자를 받아서 급히 집을 나섰다.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미스즈는 세이코가 그들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의 진실을 알아차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헤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미스즈는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대회에서 이길 거라고 선언했고 세이코에게 자신이 정말 그를 사랑한다고 증명했어요. 다음 날 헤이다, 쿠루, A는 수업 끝나고 나갔어요. 그들은 쿠루에게 여행 이야기를 했고 매일 그녀에게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짓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히미카가 A에게 문자를 보냈고 헤이다는 언제 친해졌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히미카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녀가 착한 소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곧바로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갔을 때 추아가 그녀를 보여줬어요. 수영복을 입고 대화하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그에게 잘 자라고 인사한 후 전화를 받으러 갔지만 헤이다가 문을 닫자 그는 미즈즈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유일한 사람이란 걸 깨달았다. 드디어 해변 여행의 날이 도래했고 추아와 헤이다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히미카와 A가 거기 있었다. 미즈즈가 곧 도착했고 그룹은 그들의 버스를 찾기 시작했지만 헤이다는 여행 중에 일이 잘못될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버스 타는 동안 헤이다와 미즈즈는 행복한 커플처럼 행동하며
여자들에게 그들이 진정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이길 바랐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 연기를 믿지 않았고 속삭였다. 그들이 얼마나 가짜 같은 상호작용을 펼쳤는지 스스로 알게 되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짐을 리조트에 내려놓고 다음으로 해변으로 향해 하루를 보냈다. 추하와 힘과 물에 뛰어들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뛰어다녔다. 히이다가 미즈주에게 그들이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우를 찾고 있던 A가 그때 초도. 이 부분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A가 그때 조개 껍데기를 찾아서 하트 모양의 분홍색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는 히이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와 함께 비슷한 것을 찾으러 갈래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튀긴 생선 조각 같다고 말했다. A는 그의 말에 화가 나서 그를 욕하고 달아났다. 이로 인해 미즈즈는 하이다에게 그가 클로리스 노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이 아이가 껍질에 대해 물어본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이다. 이에 하이다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고 마치 아이폰 16 전시대처럼 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그녀는 자신이 매력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받고 있는 시선에 불편해하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녀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수건을 그녀의 머리에 올렸다. 감사하다는 말 대신 미즈즈는 그가 사랑에 빠진 바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그들의 관계가 진짜라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미즈즈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다른 이들이 모두 그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세계에 빠져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 후 곧 점심시간이 되었고 식사를 마친 후 미즈즈는 헤이다에게 디저트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그녀는 한쪽에 놓인 수박을 가리키며 그가 해야 할 일은 수박을 부수고 서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다는 자신이 과일 닌자가 아니라고 하며 거절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하라고 주장해서 결국 그는 수긍했다. 그들은 그를 눈을 가리고 서로 다른 위치에 서서 목소리로 수박 쪽으로 안내했다. 각 소녀는 그가 특정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다. 방향을 알려줬지만 미스즈는 그들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세이렌처럼 비유하며 그들이 무심코 빠지는 위험에 빠뜨린다고 했고 그녀의 목소리만 들으라고 부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미스즈가 거짓말하는 뱀에 불과하다고 투덜거렸지만 헤이다는 그녀만이 그를 수박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미스즈에게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물었고 그녀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가까워지자 그녀는 그에게 뛰라고 했고 그는 뛰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수박을 더듬으며 찾았어요. 미스즈의 계략을 놓지 않으려던 헤이다는 누웠어요. 그의 손바닥에 감촉을 느끼며 그녀의 팔을 즐겼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를 비난하며 그의 등을 향해 부끄러운 줄 몰라 라는 글자를 크게 적은 채로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앉게 했다. 그날 저녁 미스즈는 헤이다에게 샹들리에의 전구를 교체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동안 그녀와 소녀들은 저녁을 준비했다. 에미코와 치요는 남은 재료를 사러 나갔고 미스즈와 아야는 남아 채소를 썰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아야는 갑자기 진지해져서 미스즈에게 말했다. 만약 그녀가 헤이다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른 구원자들을 물러나게 할 것이고 그녀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끼를 물게 하고 아야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릴 만한 일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헤이다는 미스즈가 목욕 중이던 욕실 창문 밖에 섰습니다. 그래서 미스즈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미스즈는 그에게 작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계략이 더 이상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모두 앞에서 키스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그의 제안에 그는 놀랐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키스하는 게 확실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키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에 동의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를 감지한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키스하지 않았을 거야. 나중에 모두 모여서 거실에서 카드놀이를 했지만 헤이다는 산만했어. 그의 머리는 그와 미스즈가 전에 계획했던 일로 계속 돌아갔지만 그가 실행하기 전에 수아가 둘에게 줄 썸띵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어. 그녀는 각각에게 선물 가방을 건네줬고 열었을 때 일치하는 참이 들어있었어. 추아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올리며 설명했어. 그 참들이 그들의 클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로써 헤이다는 그 소녀들이 그들의 클럽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와 미스즈를 갈라놓을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모두 방으로 돌아갔을 때 헤이다는 꼭
미스즈에게 계획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미스즈는 괜찮다고 말했고 성모래 정말 놀랐다고 인정했다. 자신은 냉정하고 계산적인 반면 다른 사람들은 친절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경쟁에서 물러날 것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계속해서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옷장으로 가서 그가 써준 편지를 꺼냈다. 그가 주아에게 의사가 되겠다고 약속한 날에 만든 것이다. 순간적인 말문이 막힌 틈을 타 그녀는 그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행이 끝난 후 그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다음 날 그녀는 아침 식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헤이다가 음식을 담은 쟁반을 들고 그녀의 문을 두드리러 갔을 때도 그녀는 혼자 두라고 요청했다. 후에 그는 리조트를 산책했고 자전거를 타고 있던 마나에게 치였다. 둘은 서로를 보고 놀랐고 몇 마디 싸우고 나서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다. 마나는 그녀의 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고 알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보고할 수 있었지만 헤이다는 그녀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나는 미스즈가 왜 그런지 설명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녀를 아름답고 똑똑하기 때문에 상류사회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 그녀는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질문 없이 수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일본으로 이사하고 그와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헤이다에게 언니를 조금씩 정상으로 되돌려줘서 고마워했다. 그는 그녀가 미즈수 곁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유형을 물었고 마나는 오직 그녀의 파트너와 크롱만이 그녀와 함께 있어줄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민계는 미즈수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대회장에 달려갔어요.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대회는 시작되었고 주호가 첫 참가자였어요. 세이코는 그녀를 관객들에게 소개하며 그녀의 짝사랑이 어떤 사람인지 물었어요. 그래서 주호는 그를 너무 진지한 사람으로 묘사했어요. 그는 공부만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한 사람으로서 그녀에게 문제를 일으킬 때도 화를 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 사람의 곁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 후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선언했다. 다음으로 호출된 참가자는 히메카였지만 그녀는 무대에 나오지 않았다. 그들이 그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던 찰나 그녀는 갑자기 헤이다 뒤에 나타났다. 그녀는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녀가 그들의 클럽의 자랑스러운 일원이라고 말하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밤 추호가 준 매력을 담은 휴대폰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 그때 나는 무대로 달려가 마이크를 빼앗아 그녀가 격려하거나 차라리 히메카에게 겁먹지 말고 무대에 올라오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히메카는 헤이다에게 어떻게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녀가 이렇게 말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의 이름을 10번 말했다. 히메카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포옹으로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삶이 변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가 자신을 싫어하게만 되지 않으면 대회에서 지는 것은 상관없다고 했다. 헤이다는 그녀를 다시 포옹하며 결코 그녀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고 이는 그녀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다. 다음 순간 관객들이 그들을 위해 박수치고 환호하기 시작했다. 헤이다가 돌아보았을 때 세이코가 카메라맨과 함께 뒤에 서 있는 걸 발견했다. 그의 히메카와의 상호작용을 촬영하고 있었다. 히메카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순간이 큰 화면에 재생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아야와 추아에게 바람둥이로 낙인 찍혔다. 몇몇 다른 배경인물들이 호출된 후 드디어 마스즈의 차례가 돌아왔다. 그녀가 무대에 올라서자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소곤거렸다. 자기소개를 요청받았을 때 마스즈는 사과하며 헤이다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헤이다에게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군중 앞쪽으로 나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마스즈에게 소리치며 연기를 계속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왜 그가 왔는지 묻고 싶어 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녀의 남자친구 역할을 하러 왔다고 말했고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어요. 마수즈는 그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그에게 진심으로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 하이다는 그녀의 감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그는 계속 말했어요. 그들이 서로를 위해 태어난 운명이라고 둘 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이라고. 압도된 마수즈는 울기 시작했고 자신이 항상 그를 미워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헤이다는 상관없다고 말한 후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다음 아침, 헤이다는 마스즈가 자신의 몸 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왜 그녀가 자신의 방에 있는지 물었다. 마스즈는 그를 사랑한다고 답하고 입을 맞춘 후 그의 몸에 더 가까이 기어가듯 다가갔다. 그들의 작은 사랑의 공간은 세코에 의해 곧 방해받았다. 세코는 문을 두드리며 헤이다에게 아래로 내려오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그와 여자들 사이에 일이 잘못될까 걱정된다고 말하며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라고 조언했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각각의 소녀와 이야기하러 갔고 시작은 히미카였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전생에서 그녀의 연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지만 히미카는 이를 잘못 해석하고 그에게 그를 만나서 기뻤다고 말한 후 그를 안았다. 다음 사람은 아이였고 그녀가 그에게 결혼 서류를 건넸을 때 그는 그것을 찢어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테디베어의 주의를 빼앗겼고 그것은 그에게 낯이 익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의 대부분의 물건들처럼 그는 그것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내가 이를 깨달았을 때 그녀는 마치 아기야. 그래서 히다가 그녀에게 손수건을 주려고 했어. 그 과정에서 그는 들고 있던 종이에 손을 베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서명을 찍으려다가 피를 묻히게 되었어. 그걸 본 순간 그녀는 그 종이를 빼앗고 히다가 자신과 결혼했다며 기뻐했어. 아이의 방을 나온 후 그는 채오를 발코니에서 만났고 그녀가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은 후 그녀는 그에게 키스를 했어. 키스는 히다를 놀라게 했지만 그는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고 마침내 그녀가 멀어진 후 그녀는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미즈조가 문 앞에 나타나서 채오에게 그녀의 남자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했어. 추아는 그녀에게 겁먹지 않았고 그렇게 말하며 두 사람은 강렬한 응시 대결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헤이다가 비명을 질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애니메이션 요약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